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린트 오늘 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올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그 북한 도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동안 뭐 발사체니 뭐니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번엔 또 국정원 보고가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에, 살펴보려면 이해운인가요? 그 여자 더불어공산당 소속 뭐국 뭐라 그러죠? 뭐 국방위원회 에, 뭐 검토해 볼 게 많아서 아직 더 이제 발표를 정확한 발표를 못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국회 보고를 했는데 실제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 분석하는데 40분이면 된답니다. 40분이요. 그리고 이미 이제 화면이 근데 외국 언론에서는 뭐 미국 CNN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고요. 그 화면을 보고 뭐 인공위성으로 거리 그 40분이면 분석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벌써 발표했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미사일이라고. 다만 더불어공산당과 정부, 문빨 이쪽에서만 이제 민기적대고 있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뻔하죠. 북한이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조선인민민주주의 국방부의 발표를 우리 모두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하태경이라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압력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국방부 이제 그 합동참모본부인지 하는 데서 뭐 거기죠. 40분 만에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죠. 여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태경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동의할 건 동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사일이면 어떻고 발사체면 어떻단 말입니까? 미사일을 맞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죽고 발사체에서 날라온 포탄을 맞으면 안 죽는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차이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더불어공산당과 정부 여당 문빨의 그 북한 감싸기 일환에 불과한 거지요. 그 유엔 제재를 이제 받지 않게 하려는.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께서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것 같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 현대판 홍길동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고 발사체라 부른다. 참 문빨다운 짓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정부 여당을 한마디 덧붙였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사례가 아니고 좀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이거 통상적 군사 훈련으로 보인다. 별거 아니다. 뭐 그렇게 위협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또 그 서른이라는 그 더불어공산당 소속 의원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대화 재개를 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하여간 멋대로 해석이에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그리고 또 얘네들이 미사일인지 발사체지를 발사하기 전에 9.19 하루 전날이요. 9.19 합의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문빨에 국방부 담당자들의 대한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9.19 합의는 왜 우리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터졌으면 이제 바뀔 줄도 알아야지요. 우리대로 철저하게 지키라는 진신을 했지만 얘네들이 그래 저희들 말로 발사체라고 합시다. 발사체를 쏘고 난 다음에 문빨이 어떤 입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한 여전히 북한 눈치만 보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의 입지만을 걱정해주는 이런 문발의 이런 개 같은 태도. 어떻게 보면 개가 아니죠. 개에 대한 모독이죠. 개만도 못한 문발에. 그리고 발사체라고 합시다. 이게 발사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말이냐면요. 그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총도 발사체예요. 제가 또 애들이 갖고 노는 물총 있죠, 물총. 이것도 발사체예요. 그 이번에 얘들이 물총을 쐈어요, 새총을 쐈어요. 인마살상용 포탄을 쐈잖아요. 그런데 발사체니까 괜찮다고요? 그럼 발사체를 맞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죽으면 파인이고 미사일을 맞아서 죽어야만 뭘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더불어공산당과 문빨 정부예요. 그리고 북한이 뭐 판을 깨는 건 같진 않다. 미국과 일본도 그렇게 미사일이라고 강조하지 않는데 왜 굳이 한국만 미사일이라고 해서 미사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해서 이렇게 판을 깨겠느냐 라고 말하는 게 또 더불어공산당의 그 대변인이지 뭔지 하는 놈이 그 김진애 토크쇼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게 고단수 대응이래요. 북한의 눈치와 북한의 그 눈치를 보고 북한의 입지를 생각해 주는 게 이게 고단수 대응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 트럼프도 좀 유약하게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뭐 탄도미사일이면은 그게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중거리든 이게 유엔 제재에 걸리는데 이걸 굳이 피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도 이게 내년 총선을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의식한 그지 뭐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고 자기 쪽으로 이게 뭐 별 대단한 일이 아니고 자기가 북한과 맺은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 해서 다음번 그 재선을 노린 미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달래기가 아닌가. CNN에서도 미사일이라고 분명히 보도를 했는데 참 요런 면에서 보면은 그 참 정치의 냉정함을 느낍니다. 그 재선 한 번을 더 하기 위해서 분명히 미사일로 밝혀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트럼프답지 않다. 트럼프답지 않다기보다는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세계 맹주를 자처하는 미국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좀 아쉬운 생각은 솔직히 저도 듭니다. 그렇게 대통령 한번 재선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말하지만은 트럼프가 좀 제정신을 갖고 좀 강대 강일 때는 강대 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이렇게 나온 바에는 아예 너희들 한 번만 더 이지랄 했다가 우리 선제 타격 들어간다 하고 강하게 나가는 게 진정한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 국가 원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리고 선제 타격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쏘는 미사일이 지금 이번 그 도발했던 그 무기들이 이게 저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도 잡아내기 힘든 거라 그래요. 그 날라오는 뭐 각도나 높이나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들이 쏘기 전에 폭파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선제 타격이죠. 이 정도면은 선제 타격을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한국 대통령의 의지로, 이 새끼는 문빨은 계산에 넣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트럼프가 해야 될 큰 결심인데, 한 번쯤 선제 타격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전체 자유진영의
그 큰 한 번쯤 결심이 아닌가 싶어요. 선제 타격을 해야지 자유진영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이죠. 그것도 단 한 조건이 붙어요. 선제 타격도. 대한민국 문빨에게는 알리지 않는 미국의 독자적인 선제 타격만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빨에게 알려지는 순간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고 정보가. 그러면 그 순간 정은이는 북경으로 피할 거란 말이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왕로로, 내가 왕이니까 다시 왕로로 타겠다고 할 테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선제 타격, 미국이 선제 타격을 시작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시키는 작전이 최고의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결단은 트럼프가 내려야 되는 결단이지요. 근데 지금 조금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도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니까 또 대국의 대통령이 또 다른 수를 두고 있는지는 또 누가 알겠습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항상 제가 말하는 것처럼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으로 북한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게 저의 한결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예, 오늘 이만 하겠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동조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